특히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반대하고 4선 의원급의 중진들도 반대하는 의견이 전달됐습니다만 국무회의 의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대통령께서 뭐 하여튼 다른 사람들의 이견이 있지만 원한 대로 김경수 전 지사 복권하겠다. 조윤선 전 장관은 당연히 뭐 놀라울 될 거로 예상됐고요. 김경수 전 지사 복권이 그렇게 됐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뭐 대통령의 권한이니까 존중해 줘야 된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대통령 권한이 존중하신다. 뭐 여기에 대한 이제 국민적 비판이 있는 것은 별개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거니까 저희가 헌법을 만들 때부터 만들어 놨던 장치이기도 하고요. 다만 이제 일각에서는 여기에 대한 정치적인 해석들이 많이 낳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또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니 국민의힘이 당원 게시판이나 이런데 정말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저희도 이제 어제 그 장원준 쇼에서 그 시작할 때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을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한번 설문조사를 했어요. 시작하면서 했는데 물론 여기는 대부분 이제 보수적인 오디언스가 많다는 전제하에 83대 17로 반대가 압도적으로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일각에서는 이렇게 쉽게 말하시는 분들 있죠. 기권 잡아놓고 그러니까요. 기권 잡아놓고 왜 이제 와서 풀어주냐 뭐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당원분들 중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중에 일단 정치 공학적인 분석일 수도 있지만 그 논쟁이 좀 뜨거운 것 같아요. 원래 물론 포용 차원에서 대통령이 대화 차원에서 했다는 건 뭐 대의명분은 오케이 그렇다고 치지만 이게 이제 그 국민의힘의 정치 공학적으로도 설득력을 얻으려면 김경수 지사를 복권해 줘야 이재명 일극 체제에 뭔가 균열이 가고 그래서 저쪽에 일종의 EJ 내지는 무슨 이런 전략적 효과가 있다. 1번 시나리오. 근데 이번에 정말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뜨거운 반론이 그때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나와서 그게 굉장히 그 민주당한테 악재가 될 줄 알았는데 저렇게 오히려 중원과 막 파일을 넓히는 부정적이 아니라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 않았냐. 김경수라는 사람을 하나 더 던져주면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에 넘어지더라도 또 다른 카드를 주는 거고 외연을 넓혀주는 효과가 있다 오히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정치적으로도 악수다. 2번 시나리오. 어느 쪽이 더 그렇다세요? 하나 더 찌라시가 있던데. 하나 더 있습니까? 정계 개편을 위한.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그러니까 그건 진짜 어떻게 보면 음모론의 극단적인 것인데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친문 계열과 손을 잡고 김경수 전 지사를 복권해줘서 거기가 정계 개편한다. 3번 시나리오. 저는 이거는 풍문으로 설마 이렇게까지는 요새 그래서 이 3번 시나리오를 좀 믿는 분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문성열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댓글에서 보니까. 근데 어떻게 뭐 세 개까지 다 치고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저는 김경수 전 지사가 지금 상황에서 복권한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일극 체제가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파괴력이 별로 없다. 지금 이재명 전 대표가 이른바 극성 지지층들, 개딸이라고 불리는 극성 지지층들과 함께 민주당을 장악했잖아요. 어떻게 소수가 다수를 장악하는가라는 책도 있지만 그 책에 딱 교보제로 쓸 수 있을 것만큼 민주당을 장악해서 뭐 80% 90% 지금 득표를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뭐 거의 90으로 갈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 말 한마디에 지금 뭐 최고위원들 1, 2, 3등이 지금 계속 순위가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미 민주당을 오롯이 장악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김경수 지사가 복권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분열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전제가 하나 있죠. 10월에 이재명 전 대표의 1심 판결이 유죄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는 김경수 전 지사가 이제 어떤 포스트 이재명의 가지고 논란이 분열이 막 시작될 수도 있다라고 봐져요. 그렇기 때문에 내부 분열이 되려면 이재명 전 대표의 유죄 판결이 있다라는 전제하에서는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럼 그렇게 말씀하신 분한테는 이제 아마 그런 반론이 이런 얘기가 추가로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걸 좀 지켜보고 뭐 연말 특사나 내년 8.15 특사에 복권해도 되지 왜 하필이면 지금일까? 라는 또 의문과 뭐 저 반박이 나올 수 있잖아요. 글쎄요, 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 대통령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뭐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아무래도 국민 통합을 좀 강조한 거 아닐까 싶어요. 과거에도 저희가 여당 인사를 사면 복권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여야 균형을 맞춰야 되는 것이고 또 야당으로부터 추천도 받아야 되는 것이고 하다 보니까 이제 김경수 전 지사가 들어간 것 같은데. 근데 김경수 전 지사는 사실은 야당에서 정말 강하게 꼭 이번에 좀 복권해 주세요 추천과 요청도 사실상 없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이재명 전 대표 후보는 내가 그 뭐 이렇게 했었고 심지어 뭐 박지원 전 원장 의원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이 영세회담하기 전에 내가 그 이재명 대표 경쟁자들은 후보자들은 제껴줄게요. 뭐 그런 식의 얘기를 전달해 왔는데 그거를 의연하게 이재명 대표가 마치 거절하고 경쟁자 많을수록 좋습니다 했다는데 솔직히 그건 믿음이 안 가고요, 진짜. 예. 그리고 이재명 대표 왜냐하면 정성호 친명 좌장이란 정성호 의원이 사실 이 김경수 전 지사가 복권 거론된다는 얘기 듣고 사실 좀 화를 냈다는 내부 거 분열이라는 표현도 그러니까. 쓰셨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러면 이재명 전 대표 측이나 민주당에서 강하게 의미 있게 요청한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나 이 국민의힘 쪽에서도 일단 반대 의견을 그 전에도 비서실에 연락 전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왜 사면을 했느냐, 아주 복권했느냐 또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결과론적으로 이재명 전 대표의 10월 판결 이후까지 내다보고 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때 되면은 이제 공직선거법 여러 가지 이제 걸려 계시잖아요. 그래서 두 개는 지금 공직선거법이랑 공직선거법 위증교사는 이제 10월쯤 1심이 나온다고 유죄가 예상되죠. 중하게 나오면 400억의 선거 자금을 민주당이 다 토해내야 되잖아요. 공직선거법은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도 이제 흔들리기 시작할 거예요. 400억을 당장 저 벌금으로 토해내려면 민주당 파산이죠. 파산까지도 이제 고민해야 될 시점이니까 아마 그때는 이재명 전 대표와 이제 어떤 분열이 가속화되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전략적으로 포석을 한 것이다. 그리고 사실 뭐 김경수 전 지사 이렇게 말씀드리긴 또 좀 죄송한데 왜냐하면 김경수 전 지사도 민주주의를 파괴하셨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드루킹 댓글로. 근데 이재명 전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지금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 어떻게 민주주의가 무너지는가라는 책과 어떻게 소수가 다수를 장악하는가라는 그 책이 읽어보면 좀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소수의 인원으로 여론조사에 과하게 응해서 과대표집해가지고 뭔가 다수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고 이 사람들이 당을 장악하고 그것이 마치 내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독재로 이어진다고 생각되는데 그 책에 보면은 좀 극단적으로 나치즘이라든지 히틀러라든지 저도 그 말씀 드리려고 그랬어요. 다 이분들이 시작부터 막 무력을 통해 가지고 장악한 게 아니거든요. 나치가 그 독일에서 장악해가는 과정도 지극히 합법과 합법의 스텝을 밟아가서 했는데 결국은 뭐 인류 역사상 있을 수 없는 독재와 그 후폭풍을 낳았던 거 아닙니까? 그 과정을 그 책에서 굉장히 우려하는데 지금 우리의 상황들도 목도하고 있는 상황들, 뭐 한국뿐만이 아니라 유럽이나 뭐 전 세계 선진국들도 이 민주주의 위기에 같이 그런 위기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측면에서도 이재명 전 대표와 맞서 싸우는 것이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좋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주 원론적으로 그러니까 김경수 전 지사 뭐 아시겠지만 이제 19대 대선 앞두고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2년 복역하는데 좀 일찍 몇 개월 일찍 사면됐고 이번에 복권까지 되는 건데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서 2016년 11월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 당선을 위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당시에 파악한 드루킹 일당의 댓글 규모가 8,840만 회. 이 혐의 자체를 놓고도 이 국민의힘 당원들이나 아니면 일반 좀 보수적인 이 대중들은 아니 이 사람을 그때 그렇게 어렵게 그 문재인 정부의 방해를 무릅쓰고 이를테면 김성태 전 원내대표께서 단식 투쟁하면서 그렇죠. 허위범 특검이 사실은 그때 수사에 엄청나게 특검 수사를 회방 놓고 협조를 안 해줬더라고요. 그걸 뚫고 정말 눈 터질 정도로 그 종이로 자료를 뽑아서 봐가면서 이걸 다 해서 사실은 그때 망외의 소득이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정치공학적인 복권으로 대선이 구도가 어떻게 되냐면 빼고도 왜 이 사람을 복권해줘 이렇게 일찍 그러니까 순수한 그런 분노도 꽤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당시에 김성태 전 원내대표가 단식 투쟁할 때 상황 자체가 그렇게 저희한테 녹록치만은 않은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죠. 그 정말 매번 그 집회를 나가면서 당원분들이 정말 땀과 이러한 시간과 다 노력해서 이뤄냈던 성과인 건데 아무래도 그런 분들이 느끼시기에는 허무함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와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권 잡아놨더니 왜 지금 풀어주냐 그런 표현들 쓰시는 분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라는 것이 통합하고 또 우리가 뭉치고 또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눈앞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우리가 생각해가면서 발전해 나가야 하는 거니까 아마 그 과정에서
어떤 대통령이라든지 사면권자의 생각이 좀 있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제 김종혁 지명직 최고위원은 어제 한 인터뷰에서 그러셨더라고요. 이재명 전 대표가 복권을 요청했다고 사실은 요청을 그렇게 적극적으로나 의미 있게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와중에 왜냐하면 그거는 전병헌 새로미래 당 대표 페이스북 보셨죠? 네, 와, 아주 독하게 말씀하셨더라고요. 김경수 전 지사의 사면 복권을 이재명 대표가 지원했다는 건 속아웃을 확실한 거짓말이다. 그럼 상식을 뛰어넘는 거짓말을 천연스럽게 하는 이재명의 뻔뻔한 리더십의 본색임을 다시 한번 잘 보여준다. 이럴 정도로 말도 안 되는 거짓말 하지 마. 이런 게 어쨌든 같은 범야권에서 나올 정도니까. 그래서 이렇게 뒤늦게라도 내가 사실은 요청했어라는 게 나 떨고 있니라는 심리가 있을 거라고 지적했는데 이재명 전 대표가 이 김 전 지사를 실제로 많이 의식하는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김경수 전 지사를 의식하기보다는 네. 이 김경수 전 지사를 대하는 태도를 그 민주당 지지층들이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눈치를 보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런 지도자로서의 큰 배포를 보여주고 싶은 데 사실 김경수 전 지사는 달갑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눈치를 보다가 이제 뒤늦게라도 이렇게 요청하는 시츄레이션을 보이신 것 아닌가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그래서 김경수 전 지사 자체를 들어야 한다기보다는 이재명 전 대표가 여태까지 보여줬던 그 행보들 보면은 누군가 챙기고 뭐 정말 인간적인 매력이 있고 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수사를 받고 기소도 당했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시민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좋지 않은 결말을 맺었던 분들도 있잖아요. 그분들을 대하는 태도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전혀 인간적인 걸 못 느꼈거든요. 근데 이번에 갑자기 김경수 전 지사를 향해 가지고 뭔가 이런 리더로서 지도자로서 그런 내가 사실은 그 전부터 계속 요청했었어. 저는 사람 그렇게 쉽게 안 바뀐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건 아무래도 이런 자기가 어떻게 보일지에 대한 그러한 눈치 보기의 한 과정에서 나온 거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본인이 어떻게 비춰지는가에 대한 약간의 껄끄러움, 두려움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좀 뒤늦게 내가 사실은 그 전부터 요청했었고 의견하고 배포 있는 지도자였다라는 걸 좀 보여주고 연출하고 싶어서 제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그런 이것도 좀 사실 극단적일 수도 있지만 이제 이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을 이제 결국 복권이 이제 기정사실로 됐습니다만 복권 됐습니다. 복권 대상에 올라가면서 이걸 또 걱정하는 목소리 중 하나가 그러면 이재명 전 대표가 결국 사법 리스크의 그 유죄가 나왔을 때 유죄가 확정될 수 있잖아요. 저 대선 전에 그때도 1,600만 표를 얻은 후보인데 왜 사면 복권을 안 해주느냐 대선에서 뛰게 해줘야지. 왜냐하면 어쨌든 김경수 전 지사를 복권을 해줘서 대선에 뛸 수 있는 그리고 상당히 여유 있게 시간을 갖고 뛸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준 윤석열 대통령이 왜 이재명 지사가 아무리 확정 판결 받았다고 왜 사면 복권 안 해줘 빨리 해줘야지 이런 식의 일단 또 그런 논리를 또 제공하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도 나와. 이건 어떻게 보세요? 대통령이 안 해주실 것 같은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면 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죠. 뭐.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이 복권 때문에 그 말이 설득력이 아주 없진 않게 됐잖아요. 김경수 전 지사는 근데 이재명 전 대표는 만약에 유죄가 나와서 사면 복권을 고민한다고 하면 좀 병합된 것도 있지만 건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어차피 대장동을 비롯한 무슨 성남 FC 이런 것들은 어차피 한 6, 7년 될 거니까 대선 전에 안 나오고 결국은 공직선거법이랑 아까 말씀드린 위증교사인데. 근데 김경수 전 지사 어쨌든 이 둘킨과 관련해 가지고 복권을 할 때 지난 총선에 출마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복권 시점 좀 뒤로 사면과 복권은 좀 불리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우려들이 있었을 때 특히 선거와 관련된 사범이기 때문에 바로 반성도 없이 선거에 나가게 면죄부를 주는 것은 비판적인 측면이 있을 수도 있다 보니까 아마 같은 논리로 이재명 전 대표가 이러한 혹시 유죄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바로 대선에 나올 수 있게끔 복권하는 것은 오히려 반대 측면에서 하지 말자는 명분이 더 높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하여튼 극단적으로는 그런 주장까지 나올 수 있는. 그래서 이번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복권 결정을 내렸지만 복권한 거는 이게 곧 씹어볼수록 미스테리 같아요. 정말 뭐지? 그러니까 아까 1번, 2번 심지어 3번 시나리오까지 사람들이 다 거론할 정도로. 이게 과거에 저희가 약간 민주주의가 성장하면서 이제 독재 저항한 분들 이러한 분들이 이제 그 과정에서 법을 어겨서 이제
현행 법을 살다가 이제 사면 복권 되신 분들이 굵직굵직한 정치인 되신 경우는 많지만 예, 예. 뭐 김경수 전 지사라든지 예. 이재명 전 대표가 뭔가 민주주의를 위해서 법을 어기고 정말 대의 명분을 위해서 뭔가 하신 분들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뭔가 자기의 사리 사욕을 위해서 예. 특히 이재명 전 대표 혐의들은 지금 글쎄 정치인으로서 썩 좋지 않은 그 어떻게 정말 의아한 그런 법 위반 건들이 지금 있는데 실제 그게 유죄가 나와서 사면 복권 된다고 하더라도 전 정치인으로서의 이거는 끝난다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누가 그 만약에 대장동이 유죄가 나오고 그 법들이 유죄가 나오면 누가 이재명을 지지했겠어요. 옛날 이재명 같으면 전 그 말씀을 대표는. 제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동의하겠는데 사실은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 같은 경우가 네. 사실은 2심까지 유죄가 났고 사실상 사실관계에 대한 이 사실심은 다 끝나면서 사실은 일반적으로 봐서는 조금 염치가 없는 범죄를 예, 저질렀다고 그렇죠. 하는데 네. 그분이 어쨌든 지난번 그 비례대표에서는 꽤 많은 의석 12석을 얻는 그러니까 그러네요. 예. 같은 하늘을 이고 살지만 우리 의원님이 생각하신 것과 또 다른 예, 예. 세계관을 갖고 계신 분들이 꽤 많아서 예.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가 유죄 선고가 나면 날수록 이거는 정말 이제 검찰 공화국의 탄압에 의해서 사법부의 또 탄압이 이어진 거다라고 엄청난 맹신과 거기에 대한 극성지신 분들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마 유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바로 대선에 나갈 수는 없게끔 사면 복권은 안 될 것 같네요. 복권 안 될 것이다. 그러니까 최소한 그 전에 확정 판결 났는데 반성이 이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을 했으니까 복권해줘라. 그 말은 설득력을 얻기 어려울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